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익남과 이제 김현우 소장님이 네. 또 오랜만에 또 오셔가지고 네. 오늘 또 사연 또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오늘 첫 번째 사연입니다. 해피 언니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언니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또 해피라는 뭐 누군가의 누군가의 언니일 언니. 수도 있는 약간 중의적인 표현인데 네. 닉네임 해피 언니님이시고 만 32세 여자 10년차 간호사. 네. 10년차 간호사시면은 꽤 소득이 일찍. 나쁘지 않으실 것 같고 네. 오래 하셨네요. 24살부터 취업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하셨는데 지금 소득 300만 원이다. 네. 그러니까 이게 세후로 말씀하시는 네, 거겠죠? 실수령. 실수령으로. 네. 아, 근데 이제 월 저축액은 0원이다. 많이 보시는데. 네. 많이 네. 버는데 저축이 0. 네. 다들 의아해하시죠. 저 네. 정도면 소비해서 해피. 행복하게 소비를 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저는 24살 졸업 후 일을 시작하면서 한 달 이상 쉬어본 적이 없는 간호사입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야, 일을 진짜 열심히 하네요. 왜냐면 간호사분들 중간에 쉬는 기간도 분명히 있는데 네네. 이직은 3번 정도 했고요. 그때마다 퇴직금도 받았지만 쉴 수 없는 이유는 바로 한 달 벌어서 일주일을 사는 7일살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달 번 게 일주일은 가네요. 하루에 다 쓰진 않고 저 말인즉슨 일주일에 번 돈을 다 쓴다. 그러니까 한 달 이상 쉬어볼 수 없었던 게 소비를 너무 많이 해서 네, 못 돈이 쓰니까. 필요하니까. 저는 제주제를 알기 때문에 명품, 차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네, 외로움을 많이 타가지고 부모님과 강아지와 함께 살고 있으면서 네. 강아지가 해피네요. 네, 그러면은. 강아지가 해피입니다. 오로지 소소한 재미를 위해서만 힘든 인생 살아가는 저에게 주는 작은 위로로 네. 돈을 쓴다. 근데 월급은 항상 증발해 버립니다. 뭐가 문제인지 이제 문제를 찾는 것도 지쳤고요. 찾을 것 같은데 네. 일할 수 있는 나이에 일찍 죽자라는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일을 할 수 있을 때 죽어야 일을 못 할 때 죽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3천만 원을 못 모으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네. 여쭤봤더니 자꾸 쓰고 싶고 사고 싶은 충동은 못 참겠고 모으면 또 모아서 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포기할 수 없는 소비는 강아지 관련된 소비입니다. 강아지는 뭐 가족이니까 그래서 사료값 병원비. 근데 이게 많이 드나?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네.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것 같거든요. 이게 특별히 아픈 데가 없는 강아지면 사료값 보통 평균적으로 한 11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 요 정도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물론 뭐 강아지가 뭐 네. 골든 리트리버 뭐 이러면 뭐 많이 들겠지만 그렇죠, 거의 사람보다 더 먹는 거라고 하던데. 근데 이제 작은 강아지들은 그렇게까지 많이는 들지 않는데 네. 봤더니 많이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저 부분은. 봤더니 아주 귀여운 강아지예요. 귀엽습니다. 이 사진을 제가 이 사진 너무 귀엽다. 증명사진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찍는 건가 보죠. 그런가 봐요. 너무 귀여운데. 사진 좀 보내주세요 했더니 세상에 사진을 한 20장 가까이 보내주셔가지고. 근데 귀엽긴 귀엽다. 진짜 귀엽다. 근데 미용도 좀 한 강아지 같아요. 아니 옷들도 봐요. 이 증명사진이래요. 이게 실제 증명사진 이렇게 찍나 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다들 뭐 강아지 얘기 살짝 좀 부정적이셨다가 다들 지금 긍정적으로 바뀌셨어요. 이거 보고 어떻게 그래서 이렇게 뭐 사진도 찍고 그러니까 너무 사랑하시는 거죠. 이런 것 이것도 일부러 뭐 찍는 것 같죠? 이렇게 아예 무슨 뭐 카페 같은데 강아지 카페 이런 데 가서 찍는 것 같죠. 그런데 3천만 원을 모으면 하고 싶은 일은 주식 투자. 나중엔 주식으로 배당을 받아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를 희망한다. 그러면은 한 월 300 정도는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3,600이라고 치고 3,600이면은 이게 수익률이 10%라고 하더라도 3억 6천이 주식에 담겼어야 되고 뭐 10%까지 날 수는 없으니까 5%라고 치면 한 7억이죠. 7억 정도. 7억 정도는 그래도 주식에 넣어놓고 집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대출도 없어야 되니까 이래저래 뭐 한 10억 이상은 버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자산을 봤더니 이제 자산이 1,620인데 미국 주식 하시는구나. 미국 주식도 있고 국내 주식도 있고 지금 저게 한 500, 400 정도 들어가서 지금 마이너스가 난 상태입니다. 하긴 요즘에 또 많이 빠져가지고 뭘 해도 빠지니까 청약에 350이네요. 그러면은 되게 많이 넣으셨네요. 그래도 부채는 780 정도, 신용대출 연 4.53. 4.53이면은 그래도 좀 그냥 괜찮나요? 신용대출 수준에서는 그냥 평균 정도인 높지 않은 그 수준 정도 갖고 있고 순자산이 840이다. 왜 그러면 여지까지 10년 정도 일하시면서 840, 1년에 84만 원씩 모은 셈인데 1년에 84만 원이면 한 달에 한 1년에 84만 원.
해년에 84만 원? 그럼 달에 7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를 모으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아, 저축은 지금 빵이고 달에 7만 5천 원. 네. 그러면 지출이 230이에요. 네. 본인이 파악하시는 지출. 그렇죠. 그러면 생활용품 10만 원, 네. 교통비 22, 통신 12, 아이폰 13? 이거 아이폰인가요? 바로 아이폰일 것 같은데 뭔가 이거. 비싸요. 네, 통신비 12면은 아이폰일 것 같고 네. 교통비 10은 뭐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네, 그 정도야. 약간 택시 타실 수도 있고 몇 번 아니면 타신 것 같죠? 갈아타면 갈아타도. 갈아타도 대중교통으로 10만 원까지는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의류, 미용, 병원. 네, 이게 이제 본인에서 쓰시는 네. 좀 큰 소비인데 의류하고 미용 그리고 병원도 아파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피부과 미용 피부과죠. 네, 이쪽으로 좀 많이 쓰세요. 인플루언서신가? 네. 그렇지도 않으세요. 그렇지도 네. 않으세요. 그 정도에 많이 쓰고 그다음에 식비 영양제 저거는 식비는 배달 음식이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식비. 약간 좀 과하죠. 배달 음식 안 드시는데 네. 식비가 60이면은 좀 과한 편입니다. 20일 기준으로 하루에 3만 원씩 뭔가 외식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느낌. 영양제 10. 영양제. 그러니까 뭔가 그 건강이나 몸을 본인의 몸에 많이 쓰시는구나. 네, 몸을 챙기는 그런 거에 좀 많이 쓰시고 취미 2만 원? 취미 2만 원은 저거는 그냥 잡아놓은 건데 뭔가 네. 이제 하고 싶은 거 배우고 싶은 거 생겼을 때 그 정도에 쓰시는 돈. 그러니까 좀 그래요. 본인이 돈 어디서 새 나가지? 내가 돈이 어디서 나갈까 해서 싹싹 긁어 모아서 다 네. 쓰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 2만 원, 뭐 강아지 40만 원 강아지 정도. 40이면은 노견인가? 그런 건가요? 강아지도 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미용이라든가 미용이 아니면 뭐 사진 찍는 이런 것들 네, 그런 거 쓰시고 대출이자는 3만 원. 3만 원. 보험이 30이에요. 이게 보니까 보험이 너무 센 거 아니에요? 네, 속아서 가입한 게 한 1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속아서? 연금인 줄 알고 가입했는데 이번에 아셨어요. 저랑 이제 통화하고 확인하면서 어떤 연금이길래 그러는데 사진을 이제 캡처를 보내주셨는데 네네. 종신보험 10만 원짜리 하나랑 또 종신보험 5만 원짜리 하나 같은 분한테. 네, 하나는 변액종신, 하나는 그냥 종신이라 가지고 종신을 혹시 뭐 지인이나 가족, 뭐 친척 뭐 이런 쪽에서 아는 분이 소개시켜 아는 주셨대요. 분이 소개해줘서. 그런데 이거는 절대 연금 아닙니다, 여러분. 보장성보험 저축이 아니라고 종신보험은 절대 아니라고. 이거는 조금 누차 말씀을 체크를 드리는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나머지 또 한 17만 원 정도도 이것저것 보장성 보험이 많이 섞여 있어요. 네네네. 노견이면 병원비가 좀 든다라는 의견이 좀 있거든요. 네, 지금. 그럴 수 있는데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가고 그런데 사실 저 40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데 전체적인 수준에서 봤을 때 저것 때문에 돈을 못 모으지는 않는 걸로 보여요. 네네. 네. 그리고 항상 말하지만 강아지가 누구의 강아지냐. 지금 해피 언니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어머니네 강아지예요. 그런데 그렇죠? 제가 이걸 여쭤봤어요. 그래서 해피 엄마 아니잖아요. 지금. 해피 그러네. 언니잖아. 그러네. 엄마는 아닌데. 부모님네 강아지잖아요. 부모님 그러니까 나랑 지금 학렬이 똑같잖아요 지금. 맞네. 내 동생이잖아요. 동생을 책임지는 내 동생이니까 이게 내가 소녀 가장이 아니라면 내 강아지가 얘한테 써야 되는 건 부모님이 써주셔야 되는데 내가 내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거는 그럼 부모님은 얼마나 지원을 해주고 계신 건지 이거 좀 명확하게 좀 해야 됩니다. 네, 이거. 강아지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결혼을 하시면 강아지는 데리고 가시겠대요. 그러면 해피 엄마로 바꿔주세요. 엄마로 여기 해피 족보가 어떻게 이거 꼬이는 거야? 해피맘으로 바꾸겠습니다. 해피엄마. 해피맘입니다. 해피맘 이제 네. 해피맘이고요. 근데 40까지 네. 40까지. 그런데 저기에서 이제 미확인 잉여자금 저렇게 계산해도 70만 원 정도가 남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70이 남네요. 네, 남아야 되는데 저 돈이 새어 나가고 있는데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살살살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빠져나간다. 네,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주로 어디에 돈을 쓰세요? 그럼 저런 돈들이 쌓여서 약간 목돈이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 좀 큰 걸 결제하기도 하고 아니면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빠져나가기도 하는데 최근에 쓰신 가장 큰 거는 이제 피부과 패키지. 피부과. 예, 150만 원 하면은 한 뭐 9회, 10회 이렇게 150만 원. 네. 150만 원에 10회면은 네. 좋은 건가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레이저 하고 뭐 이런 거 하시겠죠, 뭐. 뭘 하시는 피부과에서 모르겠는데. 네네네. 저는 그렇거든요. 병원은 아프면 가는 곳이다. 아프면 가는 곳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는. 피부가 아플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피부 질환인가라고 여쭤봤더니 이거 질환은 아니고 그냥 관리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자기 관리나 이런 것들 좋은데, 좋죠. 예, 조금 과하다. 이 부분이. 그러니까 네네네. 명품이나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분이 뭐 과소비나 허용된 소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네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면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데
돈을 일찍 버신 분들, 어려서 돈을 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대학교 이제 갓 졸업하고 대학교 때는 아르바이트 해봐야 뭐 3-40만 원 네. 용돈. 그런데 딱 취업을 했어요. 통장에 들어오는 게 막 200만 원 막 이렇게 찍히면 엄청나게 여유롭다고요. 그렇죠. 처음엔 그렇죠. 그러면 하고 싶은 것들을 살살살살 해보기 시작해요. 또 젊은 나이에 취업을 또 하셨으니까. 그렇죠. 24살이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래도 좋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게 나는 서민이야. 내 주제에 무슨 명품이야. 차야. 그런 거 아니야. 하는데 그냥 지나가다가 조금 비싼 것도 한번 먹어볼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이런 거 병원 가서 들어보니까 무슨 레이저 시술 이렇게 한번 좋다고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크게 비싼 것도 아니고 피부과 간호사 아니세요? 그래서 피부나 이런 걸 좋아해야 그러실 수도 성형외과나 있겠네요. 약간 이런 쪽에 계신 분 아닐까요? 저는 약간 그 느낌도 드는데 왜냐면은 성형외과나 피부과 쪽에서는 약간 고급스럽게 좀 하셔야 되는 게 있어서 그렇죠. 우리 또 네. 그 명품 매장에서 일하시는 네, 직원분들은 네, 네, 또 네. 그 눈높이나 네, 수준 네, 자체가 또 네. 올라갈 수 그래서 있으니까 또 피부과 간호사 하면 또 약간 좀 저것도- 직원 할인 이런 거가 있지 않을까? 어쩌면 저것도 싸게 해서 그렇게 네, 할 네, 네, 수도 있는 네. 걸 수도 있고요.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많이 거기에 돈을 많이 쓰고 쓰십니다. 계시는구나. 거기에 들어가고 뭐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 아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들어가는 게 저거는 네. 이제 줄여도 이분 나이면 한 5-6만 원 수준으로 확 줄일 수 있어요. 확 그러네요. 줄일 수 있으니까 저기에서 나가는 돈 아깝고요. 네. 그다음에 저 의료 비용, 병원 피부 저런 것들을 소소한 소비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나를 위해서 그래도 그냥 조금 소소한 재미라고 네네. 해서 쓰는 것들이 가랑비에 옷 젖어가지고 네. 돈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저 부분은- 테슬라랑 마이크로소프트 사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주식은 지금- 여러 가지를 사셨습니다. 네. 얼마예요? 그래도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덜 빠졌어요. 아니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잘 버티잖아요. 네. 애플하고. 보면 굵직굵직한 것만 사셨어요. 뭐 작전주 이런 건 안 사시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도 현대차, 삼성전자, 우선주, LGU 플러스, 한국콜마 이렇게 좋은 거 굵직굵직한 잘 거. 사셨네. 근데 이제 장이 빠지다 보니까 네네.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다 보니까 마이너스를 본 거고 그래도 갖고 있으면 언젠가는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주식들입니다. 네네. 이거 근데 지금 주식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래서 제가 저도- 봤을 때는 지금 주식을 하는 거는 조금 예. 이 주식 투자에 대한 목적 자체가 네. 그런 거잖아요. 장기 투자를 할 거다. 나는 그러면 한 뭐 20년, 30년까지 주식을 쭉 모아가면서 아까 이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많은 주식, 배당 많이 나오는 주식들을 모아서 배당금으로 생활을 할 수 있게 자본소득으로 좀 이 소득을 이전시켜 보겠다라는 한 목적으로 가져간다. 이런 컨셉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대부분 요즘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네. 남들이 그거 해가지고 대박 나서 야 요즘에 그럼 뭐가 좋아? 이거 한번 사볼까? 해서 뭔지는 잘 모르겠고 유명한 주식 위주로 사모으시는 네.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이랬다가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 속상하죠. 그리고 돈 필요할 때 이거 빼서 써야 됩니다. 또 그때 또 파니까. 그렇죠. 또 떨어졌을 때 파는 게 가장 또 힘든 가장 일이죠. 문제인데 이분은 지금 정리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부분만큼이라도. 왜냐하면 대출이 이미 한 700만 원 정도 있어요. 대출도 있으시죠? 네. 맞다. 거기서 대출이자 나가는 게 연 한 4.5% 나가는데 확정적으로 고정적으로 나가는데 그걸 물론 이제 주식 마이너스 나는 게 아깝긴 하지만 그거로 돈을 버는 것보다 네. 좀 약간 지출을 줄이는 게 훨씬 더 지금 훨씬. 시급한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1번이 지출 줄이는 라는 거예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일단 보험료 쓸데없는 거 매리츠 실비 3만 원 들어가는 거 나머지는 다 해약하시고 네. 그다음에 다이렉트 보험 검색하시면 네. 요즘에 망해가는 보험사 있죠. MG 손해보험 뭐 문제 많은 부실 저번에도 말씀하셨잖아요. 금융기관. 근데 부실한 이유가 네. 보험 그게 설계 잘못했다. 너무 좋게 했다. 너무 그런 요거 저도 하나 들어놔야 되나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건 하나 저런 들어놔야 거 되지 않나요? 꿀이에요 꿀. 아 그래요? 진짜 야 혜택을 딱 너무 봐서 많이 줘. 야 니는 이거 망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저런 보험을 그렇게 파는 이유는 또 뭐냐면 네. 많이 팔아야 네.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팔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나중에 돈을 빼주더라도 그렇죠. 우선은 지금 돈을 잡으니까 네, 땡겨 와야 되니까 그래야 뭔가를 하니 저기를 보면 이제 다이렉트 보험 들어가시면 MG도 다이렉트 보험. MG 다이렉트 무조건 다이렉트로 하세요. 그러면은 괜찮네요. 설계사 비용 빠지니까 네. 그냥 일반 보험보다 한 10에서 15% 싸고 그 다음에 제네라서 조금 더 싸고 설계를 좀 잘못해서. MG에서 돈 받은 거 이런 한 장 없습니다. 네.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네. 다이렉트는 특히나 뭐 회사가 다 먹는 건데 네. 아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되게 싸요. 요거 한번 들어놓긴 해야 되나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보험 필요하신 분들 심지어 보험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본인 보험 증권 이게 딱 보험 비교되잖아요. 똑같은 보장 비슷하게 맞춰가지고 해보시면 뭐야 왜 이렇게 싸? MG가 엄청 싸요? 너무 싸요. 너무 싸요. 너무 싸요. 이상해. 이거 오늘 한번 가입 진짜 해봐야겠네. 필요하면 하시고 MG에서도 돈 줘야 근데 된다. 요 실비랑 이게 지금 다른 걸 뭐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비는 실손의료비로 우리가 네. 병원 가면 딱 내가 병원비 네. 쓴 것만 네. 돌려주잖아요. 네. 그거 외에 뭐 진단금, 암 진단금, 뭐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같은 진단금. 왜냐하면 실비는 언젠간 깹니다. 왜 깨게 되냐면 저게 갱신이라서 쭉 올라가잖아요. 계속 올라가죠. 지금 60세, 70세 되시는 분들이 네. 야 차라리 이 돈 모아서 병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병원비가 많이 올라가다 올라요? 보니까 많이 올라요. 근데 지금 3세대, 4세대 뭐 이런 실손들은 얼마나 오를지 모르겠지만 네. 모를 일이라는 거죠. 나중에 60세, 70세가 됐을 때 돈도 없고 연금 받아서 생활하고 있는데 보험료가 막 25만 원이야. 그럼 깨야지 그거 어떻게 해요? 지금 20대 때 막 2만 원 하는 게 나중 나중 되면 가면 막 2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와. 지금 3세대, 1세대 실손 가입하신 60세 되신 분들이 네. 당시에는 4, 5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막 20만 원 가까이 되니 4만 원짜리가 20만 원이 된 네, 거예요. 그럼 그걸 깨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렇죠. 무방비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근데 웃긴 건 젊었을 때는 혜택 안 받다가 그렇죠. 보험이 필요한 나이 되니까 깨버렸다. 혜택이 네네네, 없어졌다. 맞아요. 그러면 내가 여지껏 낸 건 뭐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릴 때 들어놔야지 보험료가 싸요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건 저런 것들, 뭐 진단금, 네. 이제 비갱신형, 어릴 때 들어놓고 그러고 끝나는 거, 한 10년, 20년 내고 끝나는 것들이 진단비 보험, 비갱신형 이런 정액형 보험이고. 그러니까 MG는 약간 그 진단비 같은 거를 딱 그냥 들어가는 진단비예요. 거고. 그러면 그런 거죠. 실손의료비 없더라도 네. 아유 그래 가가지고 어디 뼈 부러지는 거 그냥 내 돈으로 하자. 어디 가서 맹장 수술하는 건 그냥 내 돈으로 하자. 그런데 네네. 막 암 걸리고 할 때. 커다란 것들은 몇 천만 원 나가는 건 커버가 안 되잖아요. 그런 거 3, 4만 원이면 충분하니까 3, 4만 원짜리로 이런 거만 10년, 20년 이렇게 들으면 된다. 20년 정도 내고 100세까지 보장이니까 그러고 네네. 끝. 실비는 우리가 60세, 70세까지 가면 그때 또 어떻게 될지 근데 몰라서. 물가 인상 반영되나요? 진단비 2천만 원이 안 이게 되죠. 30년 뒤에 2천만 원이면 지금의 네. 한 700만 원, 600만 원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험 또 가입하시는 분들인데 아니 그걸로 그냥 저축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병원비가 좀 더 나오니까 혹시나 네네. 걸리면 네네. 그렇게 생각하시고 보험은 버리는 돈이다. 네. 더 걱정되면 그냥 그 돈 저축하세요. 보험 또 가입하지 마시고 제발 좀. 가족력이 있으면은 뭐 보험 조금 더 네. 드는 거는 뭐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소비와 용돈을 분리하라. 그래서 미용 피부과 지출은 용돈이죠. 저거는 이분이 생각하시기엔 그냥 생활비라고 감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늘상 나가는 돈이니까 네네네네. 마치 아침, 점심, 저녁 먹는 네네. 것처럼 네네. 늘상 나가는 돈이라고 해서 고정 비용으로 빼놓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네네네. 이거는 안 쓰려면 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아까 줄일 수 없는 소비에서 강아지 관련된 사료나 그 강아지 병원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 외에는 다 줄일 수 있다고 네네. 전화상으로도 말씀하셨어요. 저거 줄여야 됩니다. 네, 소소한 재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무절제입니다, 무절제하게 저거. 쓰시는 거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 찾는 것도 이제 지쳤다. 네.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문제는 명확하죠. 저거예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누가 내 돈을 뭐 밤에 훔쳐가거나 엄마가 내가 지갑에 분명히 10만 원 넣어놨는데 막 빼가. 자고 일어났더니 7만 원밖에 없거나 이런 일이 아닙니다. 네. 지금 누가 뭔가 이게 절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네. 내가 쓰는 거다. 내가 쓰는 거고 내가 긁고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문제는 나죠. 그쵸. 내가 문제인 거죠. 그 소소한 재미가 너무 대대한 재미예요. 대대한 재미. 네. 주식 처분 후 대출 상환 이거는 논란이 있을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주식 투자하는 분들은 계속 그래도 넣어라 하시는데 저는 뭐 소장님 의견에 동의하는 게 우선은 끊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딱 끊고 다시 시작이지. 안 그러면 이건 투자도 아니고 네. 뭐도 아니고 아는 것도 안 돼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컨셉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제로부터 다시 만들어 놓고 다시 시작하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괜히 여기서 주식에 또 그 돈 잃게 물타기 되면은, 하고 막 이러면 그럼 또 쉽지 않으니까 대출 갚고 시작하는 게 어떨까? 깔끔하게 싹 정리하시고 시작을 하면 네, 그래서 되는데 지출을 그럼 100만 원을 줄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이것도 그냥 갑자기 줄이라 허리띠를 갑자기 4칸을 줄이세요 그러면은 힘드실 수 있으니까 네네. 차츰차츰 차원에서 네네. 마음 같아서는 저거 없애버리고 싶습니다. 많은 주를 55 조정 전에 55만 원 30에 쓰신대요. 30인데. 의료 비용. 그런데 그거를 저것도 사실 기타에 잡힌 게 저거 이상입니다. 네. 이상이니까 와 이쪽에 진짜 많이 쓰시네요. 예. 버는 돈의 거의 뭐 지금 40% 가까이를 3분의 1이긴 한데 와. 저거는 파악된 거고 네네네. 파악되지 않은 아까 한 매달 70만 원 이상이 남아야 되는데 없어지고 네. 있잖아요. 그게 사실
저런 것 쪽으로. 왜냐면 명품 안 사신다 그랬고 네. 뭐 차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그럼 남는 게 저거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피부과가 효과가 없지 않을 거예요. 아, 꽤 괜찮으니까 이렇게 하시는 걸 거여서 만약에 여기서 이걸 만약에 안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약간 그 사진 어플에서 보정 끄는 느낌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모르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그 심적인 그 약간 고통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걸 통장에 쌓이는 돈으로 좀 눈에 보이실 테니까. 네네네. 좋습니다. 어쨌든 아. 의류는 빼야지 그래도. 의류는 뺄 수 있죠. 그 의류랑 미용이랑 합쳐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의류를 얼마 쓰는지 그것도 애매하고. 그래서 60으로 우선은 줄이는 게 1안 일단은 그리고 합쳐서. 더 줄였으면 40으로 좀 40으로. 줄여라. 네. 그러면은 한 90만 원 정도 저축을 더 할 수 있다? 네. 지금 더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없는 상태에서 아예 지금 저축이 안 되시니까. 네, 안 되니까. 만약에 의류 미용을 60만 원에서 60으로 쓰신다라고 줄이면은, 한다면 금방이에요. 사실은 그래요? 금방이라서 2024년이니까 뭐 8월 내후년 정도. 8월 정도 여름 네. 끝나갈 때쯤 한창 더울 때쯤이면 금융자산 네. 3천만 원 마련할 수 있습니다. 3천만 원 정도. 물론 저 3천만 원 금융자산은 지금 주식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빚도 있는. 네. 그런데 이걸 처분하고 없애게 되면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죠. 네네. 하지만 순자산으로 따져봤을 때는 어차피 똑같은 상황이라서 대출 나가는 거 막으시고 네. 없앤 다음에 모아 나가는 게. 3천 정도는 우선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분 네. 또 결혼도 생각이 있으세요. 네. 지금 남자친구분 만나시는 분도 있어서 남자친구도 있고. 예, 네네네. 1, 2년 안에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준비는 하셔야죠. 음. 제로인데. 네네네. 저 정도는 해야죠. 네.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줄이면은 그쵸. 한 5개월 정도. 확 달라집니다. 그리고 당겨지네요. 저 위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면 네. 맨 10년 후에 네. 1억 여기 4천에서 네. 1억 주식 4천이 투자 뭐 해가지고 뭐 2, 3천 수익 내는 것보다 그거 조금 아끼면 팍팍 늘어나죠 네. 지금. 다음 1억 하면 7천까지. 1억 7천으로 3천이 그냥 늘어나요. 여러분들 10년 안에 3천을 수익을 내려면 3억을 10% 내는 그런 와 괜찮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주식을 잘한다는 전제하에. 네. 네. 근데 조금이라도 아꼈으면 저게 저렇게 달라진 네.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지금 불어나는 건 수익률 그냥 2%로 가정을 했어요. 그냥 은행 예적금만 넣는다. 본전치기죠, 본전치기. 그렇죠. 근데 만약에 거기서 조금 내가 공격적으로 진짜 뭐 음. 주식을 한다거나 주식형 펀드를 한다거나 수익을 올려주면 저건 확 틀어지는 거고. 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가 아껴 쓰는 것만으로도 저만큼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주식의 적립형으로 뭐 미국 주식을 사라 뭐 이거는 뭐 나쁘진 않은데 네. 이분의 소비 패턴이 지금 너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엉망진창입니다. 여기서 괜히 투자를 하다가 그 물렸을 때 뺄까봐 네.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죠. 더 크게 물리면 지금 네네. 밑에 있는 빨간 줄이 현 상태거든요. 아, 현 상태. 지금대로 이대로 가면 간다. 뭐 너무 사실 저축이 거의 안 되시니까.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소득 늘어난 거 반영해가지고 32년 5월에 1,300만 원이면은 이건 안 되죠. 지금. 안 되죠. 예. 안 되죠. 이건 큰일 나는 거죠. 노후 준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론 간호사 직업이라는 게 뭐 오래 일하실 수 있고 하긴 하지만 네. 좀 지금이라도 한번 다시 한번 좀 재정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저기 지금. 박다선님이 좋은 말씀해 주셔서 아끼면 수익률 100%예요. 음, 아낀 돈은 수익률 그렇죠. 100%입니다. 확정 수익. 확정 네. 수익이에요. 내가 지금 이걸 아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게 좀 짜친다. 아우 좀 궁핍해라고 생각하실 때 해보세요. 해보면 되게 뿌듯해요. 네. 내가 이걸 그럼요. 참아냈다라는 게 굉장히 뿌듯합니다. 통장에 1,000만 원 찍힐 때 기분 좋고 한 3천 찍힐 때 되게 기분 좋고 그렇죠. 1억 찍히면 진짜 기분 얼마나 행복합니다. 뿌듯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옛날에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네. 왜 1억이 딱 모이면 네. 현금으로 뽑아가지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1억 모았어. 근데 은행에서 그걸 안 뽑아주더만요. 네. 수표 가능합니다. 수표. 수표만 되고 여러분들 네. 은행에서 네. 현금을 뽑으려면 그거 뭐 지점장은 뭐 쓰고 그래야 네, 된대요. 네. 참 정말. 아니 근데 진짜로 그 수표를 뽑는 적이 있어요. 가끔씩 뭐 이렇게 뭐 계약하거나 할 때. 그렇겠죠. 그럴 때 이제 1억 있으면은. 근데 현실감 없지 않아요? 그렇게 00000000 이렇게. 아니 그래도 뭔가 그 처음으로 수표를 막 1억을 뽑아봤을 때 그 아. 느낌. 그 뭔가 이거 1억이라는 게 그 약간 사람한테 약간 있잖아요. 그쵸. 처음 경제생활 할 때 야, 1억 어떻게 모으지? 막 할 때. 진짜 1억이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큰 것 같아요. 여전히 1억은 큰 돈입니다. 맞습니다. 여전히 뭐 아무리 뭐 물가가 뭐 비싸졌다고 하더라도 네. 1억 모으는 거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차근차근 하시면 될 거예요. 됩니다. 한 6, 될 7년 거예요. 정도 후에 1억도 충분히 모실 수 있고 네. 소득이 괜찮으시니까 네. 잘 해 나가시길 좀 빌겠고 제발 네. 요거를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분이 의류 미용에 쓰는 게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고 누구나 꽂힌 소비가 있어요. 이분은 배달 음식 안 드시잖아요. 근데 외식하시잖아요. 그렇지. 외식에 꽂히고 누구는 배달 음식에 꽂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저는 맨날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네. 그 엊그제 다른 통화 한 분 그랬거든요. 배달 음식 시켜서 25,000원, 30,000원짜리 시켜서
많이도 안 먹는데 조금만 먹고 버린대요. 먹고 버린다고요? 네, 나머지 못 먹으니까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깝대요. 아니 그런데 왜 시켜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사람마다 안 되는 게 있어.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끊는 순간 달라집니다. 그거 못 끊고 나는 왜 저축이 안 될까? 집에서 백날 고민해봐야 답 안 나오니까 문제 딱 보이시는 거 요거 다시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태어나는 느낌으로 네. 다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